지난번에 제가 장인과 예술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장인과 예술가를 혼돈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수업을 제가 한번 했었는데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감하는 사람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조금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거나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지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특징이 장인과 예술가의 분화, 기술과 창작의 분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장인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결정되어 있고 중요한 것이 기술이 될 때 그게 이제 장인이라고 그랬고, 현대미술은 그런 어떤 목적과 예술의 본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 관점, 그 관점이 개념으로 되고 그 개념에 따른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술이 모두한테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개념에 따른 기술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개념이 중요해졌는데 그 무엇을 자기 생각으로 잡지 말고 기존의 사조로 잡아야 이 프로다운 접근이 될 수 있다. 그 예술가가 자기 집을 짓는 것이라면은 그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동네를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관습에 대해서 저항을 통해 가지고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분 중에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긴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올린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의 관점을 좀 소개해드리고 어떤 점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생각이 다른지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이 알량한 개념 나부랭이에 있다는 생각이 오류네요. 현대미술은 이미 기술을 부정한 순간, 재현을 부정한 순간 자기 부정인 동시에 현실에서 멀어진 허위가 된 것입니다. 개인의 개념도 현실화하는 데에는 재현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현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재현하는 말도 억지죠. 기술은 방법적인 적합도나 결과물의 완성도를 알 수 있는 현실화 과정에 발휘된 능력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보이는 것을 똑같이 복사하는 능력이나 반복적인 숙련도 정도로 단순 무식하게 비하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동시대 양식에 저항하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 위에 한시적으로 인정받고 존재하는 것이 예술이라면 우리가 태고 때부터 예술품에서 느끼는 예술적 감흥은 규정할 수 없고 순수하다는 예술 본연의 특징에도 맞지 않죠. 저항 정신은 순수하지 않고 오히려 의존적인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런 건 그저 예술을 평가할 때나 해석할 때 모호하지만 직접적으로 들어닥치는 예술적 감흥을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시대나 환경적 맥락으로 이해해 보려는 비평가적인 예술 정의입니다. 비평가는 평가할 뿐 예술의 본래적인 것은 평가를 그냥 지나가서 감상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예술가도 사실 감상자입니다. 예술은 감상의 그 본질이 있고 작가는 감상을 현실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는 감상 못하고 맥락 따지면서 비평하는 것 자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 저항하며 개념적으로 놀고 있는 현대 예술은 비평에 눌려진 허위에 둘러쓴 예술입니다. 자, 이번에 글의 요약은 예술은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술. 현대미술은 그 기술을 부정하는 순간 자기 부정이 됐고 허위가 됐다. 그리고 저항정신이라는 것은 예술을 평가할 때 예술적 감흥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황의적 맥락을 통해서 이해해 보려는 그런 비평가적인 예술 정의다. 그러면 예술은 뭐냐? 그랬을 때 예술의 본질은 이분은 감상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상. 감상의 본질이 있고 작가는 그 감상을 현실에 재현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비평가는 이제 그런 감상을 못 하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개념적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한 현대미술은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비평 행위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미술 그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오해가 있는 지점은 이 개념과 기술이라는 것은 뭐 서로 대립한다기보다는 개념은 하나의 그 목적이고 기술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이죠. 근데 모든 기술이라는 것은 개념을 위한 것일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술은요, 그 개념을 벗어난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질이라는 것은 붙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만든 개념이 있을 뿐인 거죠. 뭐 고대 사회에서는 뭐 주술적인 거를 예술 개념이라고 삼았었고, 이 작가는 아마 사실적인 그런 거를 이제 본질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거는요, 구석기 시대부터 한 2, 3만 년의 그 미술의 역사를 생각하면은 르네상스에서 19세기까지 한 500년 정도에 가졌던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단토라는 미학자가 그걸 하나의 그 바자리식의 에피소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미술을 하나의 그 그리기로 착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시. 그것도 개념인 거예요. 그 미술이 어떤 걸 보고 닮게 그린다는 것도 재현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예술은 지금까지 개념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 개념에 따르는 것이 기술이고요. 그러니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사진기나 동영상 그런 기계가 발달하니까 재현을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술은 뭐냐라는 질문이 생기면서 다양한 또 예술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과거에는 하나의 개념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본질인 것처럼 생각이 온 거죠. 근데 현대미술을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는 기술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본질을 끊임없이 사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사유하지 않고 그건 정해졌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기술만 익히면 된다. 그러면은 그 복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술 아주 뛰어나거든요. 걸작 복제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있죠. 그 테크닉은 엄청 뛰어나요. 그런 사람들 다 좋은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평가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는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이야 뭐 미술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작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 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을 가르칠 때 개념을 질문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고쳐라, 여기 이렇게 고쳐라, 이 색 너무 튄다, 약하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다 이런 생각하에서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리고 예술의 본질은 저항이 아니라 감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미술사에 살아남은 작가들, 우리는 이제 그런 작가들을 모델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작가들의 공통점은 기존에 관습화된 개념을 뭐 기술적으로 잘 구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대 정신에 부합한 어떤 새로운 양식을 개진한 사람들이 역사에 살아남았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선구적인 예술가들을 다 무시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삼각자들은 전통적인 관습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를 개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뭔가에 저항을 한다는 것은 본질이 양식에 있지 않고 어떤 더 고차원적인 특성이 있다는 그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거죠. 그게 결정되어 있으면 저항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기술만 익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좀 황당한 얘기인데, 한국에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다루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거든요. 그림이 어떤가. 본인은 개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보면은 전혀 개성적이지 않아요. 본인도 그 이전의 개념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런 작가들이 이제 어떻게 성공하면은 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모델을 저는 연구해야 되니까 연구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 작품을 하다가 그만둬요. 그래서 저는 레퍼런스를 마르지 않는 작가는 다 아마추어라고 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는 작가들 있죠. 레퍼런스를 말하지 않고. 그건 대부분 중복돼요. 정확하게 레퍼런스를 대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그걸 얘기를 해야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술가만 작가가 아니라 비평 행위도 하나의 예술이고 글을 쓰는 것도 예술이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그것이 관습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창의적인 선택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모두가 다 예술인 거라고요. 미술가가 하는 거는 전부 예술이고 비평가가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본질을 이해 못하고 맥락에 따라서 따지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비평가가 더 전문적으로 감상하는 사람이죠. 감상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저는 예술의 본질이 이 저항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양식도 예술의 본질을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붙잡아놓은 양식을 저항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붙잡혀버리면은 계속 기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저항할 때 그 의식이, 그 창조적인 의식이 본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을 미라고 생각해서 성공한 작가가 누구냐는 거죠. 미술사에서. 다 그 작가가 나올 때는 그게 추였어요. 추. 시간이 지나서 미가 된 거죠. 다 저항이었다고요. 저항.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냥 눈에 아름다운 거, 보기 좋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감상이라는 거는 그 미술의 법칙에 맞는 감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작가가 좋은 작가고 어떤 작가가 못한 작가다. 그 우열을 가리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에서 좋은 작가들을 뽑지 않아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작가들이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로 있는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안 뽑습니다. 그냥 아부 잘하고 인맥이 좋고 그런 작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현대미술 자체를 부정해요. 어떤 비평적인 행위도 다 부정해요. 물론 비평가들의 문제가 있고 현대미술의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더 큰 문제를 낳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종교를 비판할 때 종교를 비판하는 것과 종교인을 비판하는 것은 구분해야 돼요. 어느 종교나 타락한 종교인들이 있죠. 근데 그 종교인들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 종교인들을 통해서 종교 자체를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기를 지키고자 이 상대를 공격하는 이건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의 글도 그런 관점에서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감과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 비평가들과 현대미술 전체를 비판하는 어떤 정치적인 관점의 글이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세뇌죠. 그러니까 이분은 미술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대가들을 전부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전통에 저항하지 않고 대가가 된 사례가 누가 있어요. 사례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사례. 이런 독불 장군형 작가들이 한국에는 많다는 얘기예요. 저의 노력은 이런 거에 대한 투쟁으로서 이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 질서가 잡혀야 이 미술계가 바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비평적 관점에 대해서 또 책을 쓴 거잖아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몇 년간을 연구했겠냐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방송을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많은 작가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사례 정도를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상 예술이 본질이라면은 감상에 의해 가지고 성공한 작가들의 예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성공 모델을 우리는 연구하는 거잖아요. 어떤 뭐 동네 작가를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 모델을 연구해야 거기에 어떤 법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다른 분야에서는요, 이런 얘기들이 통용이 안 되죠. 스포츠에서는요, 수준 높은 프로 선수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어느 분야나 다 전문가들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근데 예술은 주관적이라는 명분 하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준들을 가지고 대가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그 정치적인 논리에 맞서서 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동안 연구를 해온 것이고 이 미학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제 뜻에 공감하는 사람만 이 방송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미학방송을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걸 구걸한 적이 없어요. 왜? 이 뜻에 맞는 사람만 들으라는 얘기죠. 이 맞지 않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왜 이런 강의를 듣냐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아무것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자기가 느끼고 감사한 거를 표현하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 이 좋아요 누른 6명의 사람도 마찬가지. 이 6명만 있는 게 아니라 누르진 않았어도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과 투쟁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는 마라. 이런 분들은 제 강의를 안 들으면 된다. 유유상종으로 그렇게 모이면 되는 거고, 저도 과거에는 수없이 많은 이런 논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잘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피하고 싶다.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미술계를 위해서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 같고, 한국 미술계가 나한테 해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디 소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 상 하나 준 것이 없고, 그러나 나는 이런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노력을 해온 거고요. 또 이제 내년부터는 좀 방송을 좀 줄이고 제가 하고 싶은 창작 활동에 좀 몰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제 내용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멤버십 회원 가입해서 돈 내고 들으세요. 지금까지 올린 것만 해도 한국 미술계에 충분한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